콩이야, 이제 해들재단의 주인은 너가 될 거야. 여기 있는 직원들은 모두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야. 진나영은 콩이를 안고 이런저런 허황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녀는 콩이를 출산하고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콧대를 세우며 병원에서 기쁨에 들떠 있었죠. 그런데 병원에서 콩이에 대한 출생 기록이 나왔는데 진나영은 콩이의 기록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어라? 콩이가 왜 AB형이지? 진나영은 콩이의 혈액형을 보고 점점 불안에 빠집니다. 그 불안감은 결국 현실이 되고 마는데요. 오늘은 콩이의 혈액형으로 인하여 어떻게 진나영이 결말에서 천벌을 받게 되는지 말씀드립니다. 우리 나영이가 드디어 해냈구나. 너무나 장하고 기특하다. 이제 우린 콩이가 생겼으니 다시 애들 집안에 들어가서 평생 부자로 살 수 있어. 장윤자는 진나영의 출산을 보며 부자로 놀고 먹는 삶을 꿈꾸게 됩니다. 이제 다시 현성 씨와 시어머님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겠지? 진나영도 콩이를 보며 한현성의 집안에서 자신을 다시 불러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집니다. 그런데 진나영이 놓친 부분이 있었죠. 진나영은 깊은 한숨을 쉬며 병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사히 출산을 끝낸 후 몸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콩이를 낳았으니 이제 자신이 다시 해들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모든 것을 장악할 때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이제 내가 이사장이 되면 진나영은 혼잣말을 하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수지부터 병원에서 내쫓아야겠어. 평생 나를 괴롭혀왔던 진수지. 그런데도 날 살려준 게 정말 웃기지 않아? 콩이를 주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말이야.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진수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따뜻한 눈빛으로 진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영아, 몸은 좀 어때? 진수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나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언니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 언니 덕분에.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다른 생각이 숨어 있었죠. 잠깐 참자. 지금은 필요할 테니까. 진수지는 그런 진나영의 속마음을 알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괜찮아. 이제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진나영은 일부러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언니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수지가 나가고 난 후 진나영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병원에서의 회복이 순조로워지자 이제 남은 것은 계획을 실행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갑자기 생각난 듯 병실에서 일어나 콩이의 출생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신생아실로 향했습니다. 콩이, 넌 나의 마지막 희망이야. 그녀는 속으로 되뇌며 출생 기록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록지를 본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AB형? 이게 무슨 말이지? 진나영은 손에 들린 기록지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며 혼란스러운 눈빛을 떨쳤습니다. 그녀는 기록지를 꽉 쥔 손을 떨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듯 계속해서 기록을 응시했습니다. 말도 안 돼. 차가운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고 손은 점점 더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 진나영은 급히 자신의 혈액형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현성의 혈액형도 머릿속에 떠올랐죠. 그 둘의 혈액형에서 절대로 AB형의 아이가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마구 휘젓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는 마치 현실을 부정하듯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대체 왜 이런 일이? 갑자기 기억 속에서 오래도록 감춰두었던 한순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때. 그 기억은 그녀의 머리를 강타하듯 떠올랐습니다. 최 PD와 함께였던 그날 밤. 그날 밤은 더 이상 그녀의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남아있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고 그녀는 눈을 꼭 감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날은 그냥 실수였을 뿐이야.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애써 스스로를 다독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 임신을 한 거라면, 내가 그걸 모른 채로 여기까지 왔다면, 진나영은 손끝이 차가워지고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끼며 더 이상 이 감정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시어머니인 김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순간적으로 놀란 진나영은 손에 들고 있던 출생 기록지를 허둥대며 떨어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에 더욱 불안해졌죠. 뭘 그렇게 놀라는 거야? 김마리는 의심스럽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며 진나영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진나영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김마리는 바닥에 떨어진 출생 기록지를 천천히 주워들었습니다. 진나영은 손이 떨리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김마리가 기록지를 읽는 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김마리가 기록지를 읽는 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콩이가 AB형이라고? 김마리는 눈살을 찌푸리며 기록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너랑 현성이 사이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인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 말 속에는 이미 의심이 확신으로 변한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나영은 한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떨리는 손만 바라보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마리는 그런 진나영의 모습을 보며 점점 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현성이 자식이 아닐 수도 있겠군.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진나영의 속을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밝히고야 말겠어. 진나영은 급하게 변명하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며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마리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를 찌르는 듯 했고 진나영은 당장이라도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김마리는 이미 진나영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진나영의 얼굴에서 모든 답을 읽어냈습니다. 며칠 후 김마리는 은밀하게 진나영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진나영이 최 PD와 짧게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김마리는 최 PD를 찾기 전부터 이미 마음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분노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모든 감정이 터질 듯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갑고 냉정한 태도로 최 PD를 만나러 갔습니다. 최 PD는 그날 아침 한껏 여유로운 모습으로 일과를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김마리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김마리의 냉철한 눈빛은 최 PD를 압도했고 그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마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혈액형이 뭐지? 최 PD는 그녀의 질문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혈액형이 대체 무슨 상관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김마리의 눈빛이 평범하지 않음을 감지했습니다. 마치 그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무겁고 매섭게 그를 쳐다보고 있었죠. 혈액형이요? 최 PD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제 혈액형이 무슨 문제라도 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당황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미세한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김마리는 냉정하게 그를 바라보며 무언가 더 말하기를 기다리는 듯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최 PD는 그 서류가 뭔지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그것이 그의 인생에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김마리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콩이가 AB형이더군.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분노는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이 진나영과 만났던 시점에 임신이 된 것 같다는 의심이 들어. 이 아이가 바로 너의 아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최 PD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고 모든 생각이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숨이 목에 걸린 것처럼 헐떡거렸습니다.
눈앞에 김마리가 마치 재판관처럼 보였고 자신은 이미 범죄자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최 PD는 말문을 열려고 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머릿속은 그날 밤을 떠올리려 했지만 모든 것이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은 자신에게도 그리고 진나영에게도 결코 없었던 일처럼 묻히길 바랐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그는 말을 더듬으며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주먹 쥐었습니다. 머릿속을 빠르게 돌렸지만 모든 변명과 거짓말이 김마리의 냉철한 눈빛 앞에서는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그날 나영 씨와 하룻밤을 보낸 건 사실입니다. 그는 결국 고백하듯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마치 그의 인생이 그 고백으로 인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정말로 그 이후엔 아무런 관계도 없었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마치 자신을 변명하려는 듯 애써 덧붙였습니다. 김마리는 그런 최 PD의 모습을 보고 분노로 눈을 좁혔습니다. 콩이가 현성이의 아이가 아니라 최 PD의 아이였다니. 김마리는 당장 진나영에게 달려가 분노를 터뜨리며 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진나영은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집에서 쫓겨났고 남편 한현성도 그녀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진나영은 사기죄로 고발당해 법정에서 심판을 받았고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나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채 후회만 남게 되었습니다. 진나영의 추악한 비밀이 공개되기를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